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연기 코치 이종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범주의 어떤 얘기인데요, 그 배우 수업이라는 연기 지침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쓰신 분은 스타니슬라브스키라고 러시아 태생이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연출도 하시고 배우도 하고 선생도 하고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긴 하지만은 배우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써놓으신 게 있어요. 그 배우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차근차근 같이 얘기 나누고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다가 선생님하고 어떤 연기 학교에서 학생들하고의 수업을 글로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래서 제 1장에는 제목이 첫 번째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각자 개인적으로 어떤 시국의 어떤 장면들을 준비해보세요 라는 장면이라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책에 나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쓰여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가 되어 있냐면 이런 제목도 있어요. 연기는 예술의 방향성을 띄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지가 뭐냐면 연기는 곧 생활화 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계적인 연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연기라는 건 쉽게 말해서 로봇가 연기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감정이라는 부분이 있질 않아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람이 이런 경우수에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그냥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나 동기 유발이라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조건에 의해서 이 안에서 어떤 의지가 발발해서 사람의 생활을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는 것들을 연기하는 거라서 어떤 행위도 하게 되고 활동도 하게 되는 거라서 생활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행동이 있습니다. 커피 내리기? 우리가 기계가 있어서 커피 내리는 머신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술적인 범주에서 바라보면 커피 내리기라는 건 내가 뭘 배우면 될까요? 원두를 갈아서 그 기계에다가 물을 넣고 그 원두 간 가루를 여기다 넣고 예열이 되면 버튼을 돌리면 어떤 액체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희석을 시키게 되면 뭐가 돼요? 아메리카노가 되거든요. 이것은 그냥 단지 뭐예요? 커피 내리는 기술이었다. 그렇죠? 근데 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 뭐가 추가가 돼야 되는데, 내가 커피 내리는 걸 하는데 내가 되게 어떤 마음에 있는 여인네가 있어. 그러면 그 여인네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 커피를 내리게 될까요? 저 앞에 내가 좋아하는 여인네를 위해서 저 여인네가 마음에 들어할 만한 어떤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커피 내리는 기술과 그 여인네에 대한 어떤 마음이 풍성할 때, 그거는 커피 내리기인가요? 아니면 커피 내리기 할 때 내 마음에 어떤 의지가 발발하는 건가요? 의지가 발발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기계하고 인간하고 다르다. 그런 것들이 포함됐을 때 우리는 뭐다? 생활학이다 라고. 그래서 모든 연기는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기계처럼 기술력과 함께 추가적으로 사람하고의 관계에서의 어떤 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을 욕을 하든 때리든 사랑하든 아껴주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모든 활동들을 생활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 수업에서는 그 책에서는 여기까지 글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더 구체적으로 일학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는 뭐예요? 그냥 생활하지 않습니까? 누군가하고 만나서 일을 정하지 않고 어떤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연기라는 놈은 그걸 일부러 정해주는 겁니다. 누가? 작가가. 대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알아야만, 내가 할 때 기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뭔가를 이루려는 의지가 발발하게 되면서 살아있는 활동을 인간은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연기가 예술의 방향성을 띠게 된다는 건 뭐야? 정해져 있는 액팅이 연기가 살아있는 인간의 활동으로 바뀌기 시작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장에 나오는 얘기들을 쭉 줄여서 어떤 궁금증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뭔가 이렇게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작가님이 정해준 그 대사가 있고 그렇죠. 거기에서 일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일반적으로 대사 하나하나마다 이유를 알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랑 일맥상통한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계는 왜가 없어요. 프로그램 된 대로 그냥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타인에 의해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밥 먹었니? 하면 대답을 합니다. 너는 어제 영화를 봤는데 어땠어?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질문에 뭐야? 답변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작가님이 이렇게 적어주신 그 지문 행동 대사에서 예. 배우가 의지가 발현이 안 되면 어떡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외부로부터 어떤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의지가 발발합니다. 행위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짓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이 아니에요. 그 의지라는 놈은 짓거리를 하게 되는데, 그 짓거리를 단어로 뭐라고? 행위라고 국어학자들이 정해놨습니다. 누군가가 저 음식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라는 정보를 던져주면 어떻게 되죠? 맛있나 보구나. 그래서요. 먹어봐야겠다. 그쵸. 해서 그 의지가 발발하면서 어떤 짓거리를 해요? 거기가 어디지? 하고 그 가게를 찾아가게 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럼 모든 정보는 항상 외부로부터 오는 건가요? 정확하세요. 대본에 어떤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를 내가 찾게 되면 그 정보들에 의해서 의지가 발발하거나 또는 그 정보들에 의해서 이 책에서는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런 영감이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이 훈련하고 실제로 해보면 서서히 알게 됩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그 시나리오에 적혀있는 배역은 예. 배우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어떤 정보에 의해서 배우의 의지가 높아지는 건 의지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의지가 생긴다는 의지가 거죠. 생기는 건 배우 자신의 의지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요. 보세요. 아까 그 배역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배역. 그쵸? 만약에 햄릿이면 햄릿이라는 배역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그러면 그 배역이라는 건 그 배우가 해야 될 그 인물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 유종무이지만 내가 햄릿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기는 누가 하는데? 내가 하죠. 배우인 내가 하지만 뭘 수행해야 된다? 햄릿에게 주어진 역할을 누가? 내가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고체계, 나의 관심사, 나의 인간사,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햄릿이라는 인물이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햄릿이라는 그 인물이 겪었고 경험했던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알고 그것을 배우인 내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게 다 뭐라고요? 연기가 예술의 방향성을 띠게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입니다. 그 얘기 2장에다가 써놓은 겁니다. 길게. 예. 됐습니까? 네. 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액팅, 행동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누고, 자, 여러분들의 배우 수업, 활동, 훈련 연습 늘 응원하겠습니다. 안녕.